폭식증과 다이어트 강박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제 기본 체중은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체중이 정말 의미가 없다, 저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들은 모두 살과 큰 관계가 없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이때 요망이 탄생했어요. 그렇게 28살에 퇴사를 했습니다. 매장도 잘 운영이 됐었고,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자기관리는 살 빼기가 다였거든요. 이때 이제 24살 정도의 학교를 돌아갔는데 이 시점에서 폭식이 정말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굶느라고 남들이랑 있을 때만 먹고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기숙사에 룸메가 나가고 저 혼자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제 그때가 저의 폭식 타임인 거죠. 이거 제 책에도 있는데, 혼자서 폭식꼭지 터져서 막 먹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룸메 냉장고에 있는 도너츠 그런 것까지 손을 대고 나름의 도둑질인 거죠, 그게. 그런 식의 뭔가 충격적인 기행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이성줄 놓고서 막 폭식하다가 또 친구들 만나고 밖에 나가면 이성줄을 잡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성줄이 있을 때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 앞에서는 오히려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때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이어트 강박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은 그 외에도 스트레스, 뭐 진로적인 스트레스나 혼자 있다는 우울감, 타지에 있다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게 다 같이 몰려와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먼저 공부, 취업 스트레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려고 뭔가 애는 쓰는데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고, 또 슬슬 취업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압박감도 많았겠죠? 그리고 집에서 가족이랑 지내다가 다시 첩첩산중인 기숙사로 들어오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엄청 활발한 이여가지고 막 유흥 좋아하고 번쩍번쩍 네온사인 좋아하고 그런 타입인데, 완전 그 산속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려니까 정말 외로웠던 거죠. 그리고 제가 휴학을 좀 2년이나 했으니까 그동안에 친구들도 많이 없어졌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기숙사 안에서 밤에 조용히 누워있으면 되게 고요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지구 다 멸망하고 나 혼자 놓인 것 같다, 이런 적적함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외로움을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음식으로 풀었던 거죠. 사실 이때는 제가 이런 상태인지도 잘 몰랐어요. 항상 저는 씩씩하고 활발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제가 그런 상태인지 몰랐고, 이때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제 영상 같은 거 보고서 너가 그랬다고?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씩씩했거든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죠. 무튼 그랬습니다. 무튼 이때도 폭식을 하긴 했지만은 그만큼 또 절식을 했기 때문에 매일 부어있는 느낌은 살짝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은 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뭐 46, 48?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5살, 1년을 학교에서 보낸 거죠. 1년을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 논문만 남겨두고 다시 본가로 올라오게 됩니다. 25살, 이때쯤이야 돼가지고 이제 영어 성적, 뭐 오픽 같은 거 따고 자격증 따고 뭐 자소서도 본격적으로 쓰고 인적성 공부도 하고 하면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동시에 제가 요가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한두 수업씩 하면서 용돈도 조금씩 법니다. 그래도 이때는 제가 정말 나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열심히 살기도 살았지만 폭식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감정적 폭식, 그 취업 스트레스를 먹는 것과 술 마시는 거, 이거 두 개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해가지고 제 몸무게는 슬금슬금 올라가긴 해서 50kg, 아주 많이는 아니에요. 50kg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48kg에서 50kg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꾸역꾸역 유지하는 수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 볼일을 대비해서 항상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고 포금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말 그대로 절식 폭식을 반복하면서 나름 취업 준비는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때 오히려 저는 힘들고 뭔가 스트레스는 받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요가 강사를 하면서 용돈도 쏠쏠하게 벌고 있었고, 파트타임 말고 그냥 개인적인 요가 수련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요가원 가고, 제 진로를 위한 준비도 나름 착착 해 나갔고, 요가 수련하면서 뭔가 자동적으로 정신건강도 챙겨진 것 같고, 그리고 당시 요가 강사가 시간 대비 페이가 괜찮았거든요.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 3박
박자가 딱딱 채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주 힘들거나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끔 터져버리는 그 폭식 사건이 좀 힘들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거를 엄청 고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평생 겪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굶다가 폭식하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인간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인생의 터닝포인트?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 남친이죠. 지금의 남편이 된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남편의 신상을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당시에 사업을 좀 빡세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되게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이런 안정적인 사람은 되게 처음이었거든요. 안정적이고 잔잔한데 또 뭔가 도전스럽고 성취적인 그런 성격인 거예요. 제가 막 취준생 시절 막판에 면접 다 떨어지고 엄청 힘들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저를 딱 보고서 아, 쟤 지금 술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하면은 남자친구는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술을 마셔준 적도 되게 많았고 아니면 제가 진짜 면접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남자친구는 또 대표님의 입장이었으니까 그 입장에서 막 모의 면접 해주면서 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임원들은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면접 조언도 주고 이렇게 뭔가 저한테 되게 티스러운 저는 티여서 사실 떨어지면은 어떻게 이런 것보다 나 왜 떨어졌지 이거 분석해주는 사람이 더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티스러운 그런 안정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컸던 부분이 남편은 식욕이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일하면은 아예 밥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몰두를 해버리고 밥 먹는 거를 까먹는 건지 미루는 건지 밥을 안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무언가에 몰두해본 적이 있나? 나는 맨날 다이어트랑 음식 생각밖에 안 하는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이때 처음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고 달라진 건 없긴 했어요.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뭔가 헛헛해서 폭식하고 그러던 날이 훨씬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아, 이 폭식과 절식, 이 나쁜 고리를 진짜 끊기는 해야겠구나. 나도 일생을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몰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체중은 계속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정말 빡세게 취준을 하고 드디어 취뽀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엄청 좋은 대기업이나 그런 굴지의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은 아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대학교에 붙었을 때처럼 더 좋은 데 가고 싶었는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다른 기업에 더 도전을 해볼 에너지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정말 욕심만 많지 뭔가 더 몰두해볼 깡따구도 없고 끈기도 없고 그렇다고 주어진 거에 만족을 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좀 쪼잔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무튼 이 회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서 그래도 기쁘게 취준생 생활을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진짜 징한 게 뭔지 아세요? 한 2주였나? 그룹사 합숙 OT를 하거든요. 신입생 OT 이런 것처럼 합숙을 해요. 2주 동안이나. 근데 거기서 뭐 열심히 배워야겠다. 아니면은 동기들 재미있게 사귀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나 거기서 삼시세끼 다 먹으면 또 살찌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지? 또 이 생각뿐인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도 학식도 안 먹고 혼자 기숙사에서 다이어트 시리얼만 먹고 살았고 취준하면서도 거의 뭐 샌드위치만 먹거나 데이트할 때 1일 1식하고 그러면서 진짜 절식이 디폴트였거든요. 이런 합숙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새끼를 일반식으로 남들이랑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딴 걸 고민하냐 이상한 사고인데 그때는 무튼 그랬습니다. 가서 진짜 밥은 요만큼만 쌀밥은 요만큼만 먹고 반찬만 집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여전히 48에서 50kg 이 정도로 쭉 유지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수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나와서 신입사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저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주의가 산만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는 또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를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신입사원이잖아요. 회사에 적응하느라 이 바쁜 시기에 뭔가 벌써 무료해지기 시작했고 마음 한켠에는 근데 못 이루었던 그 요가 강사라는 직업이 더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자친구한테 나 회사 생활이 벌써 재미가 없다. 요가하면서 살 때가 벌써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또 남편이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유튜브를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2018년? 19년도니까 이 유튜브가 엄청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요가 영상을 올려볼까 하면서 탄생한 게 요망입니다. 이때 요망이 탄생했어요. 이 이름의 뜻이 사실 요가하고 망고를 따서 요망이에요. 대충 지었죠 뭐. 근데 이제 유튜브에 뭔가 전략도 없고 사실 제가 영상까지 만들 만큼 이 요가 실력이 뛰어난 거는 아니니까 요가 영상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 2000명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피를 좀 잃었었어요. 이것저것 신입사원 브이로그도 올리고 다이어트 했다가 먹방 했다가 그때 영상들 다 남아는 있는데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20살 중반에 노는 브이로그, 자기 모습만 찍어대는 그런 브이로그?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무도 안 본다 해가지고 제 다이어트 스토리를 담은 이렇게 처음으로 앉아서 말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빵 터져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저처럼 폭식 같은 거를 고백하는 영상이 많지 않아가지고 떡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이게 사실은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제 다이어트 썰을 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지금에야 뭐 쇼츠 이런 게 있으니까 100만 조회수가 되게 조금 흔한 게 됐는데 그때는 그 뭐 한 20분짜리 영상이 100만 조회수다 하면은 이거는 일반인으로서 엄청난 떡상이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요망 채널의 구독자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그 정도로 갑자기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떡상 이후의 영상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떡상한 영상이랑 비슷한 결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지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계속 봐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런 제가 뭐 다이어트 강박 극복 이런 뭐 생각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다이어트 채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때 제가 남편은 아니고 다른 유튜버 한 분한테 유튜브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 제 영상을 쓱 보시더니 탑, 이거 브라탑, 나시 이런 식으로 쫙 달라붙는 운동복이나 쫙 달라붙는 나시 같은 거를 입고서 최대한 날씬한 상반신으로 영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여자 구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들이 저를 동경하게 되면서 구독도 누르게 될 거고 조회수가 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가복 상의를 입고서 카메라를 딱 켰는데 제가 특히 팔뚝, 상체 부분에 살이 되게 많이 붙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에 저를 보니까 남들이 내 모습을 보고 동경하거나 부러워서 구독까지 누를 그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이대로는 그 유튜버분이 조언해주신 그 의도를 전혀 담지 못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 인생 마지막으로 정말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막 바디 프로필이 유행하기 완전 초창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정말 잘 지키는 편인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선언을 시작으로 진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밥은 그냥 혼자 먹으면서 닭가슴살 식단 사수를 했고요. 출근 전에 공복 유산소하고 출근 후에 근력 운동 2시간 하고 이렇게 갈아 넣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몸은 나름 잘 만들어서 한 43kg였나? 다시 43kg로 되돌아옵니다. 나름 잘 찍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아시겠죠? 간헐적으로 제가 해오던 이 폭식 욕구가 아주 다시 한번 터져버려가지고 20살 이때 초반에 겪었던 그 엄청난 폭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폭식이 심해지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까지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폭식을 한 다음 날에는 바프 준비하면서 운동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공복 유산소 한다고 또 유산소하고 근데 그 유산소하고 나서 또 폭식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폭식 습관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뭔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운동 강박이 더해져서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영양 고갈로 인한 폭식증이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시점에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폭식증 극복 방법 같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서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서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극복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엔간한 지식은
꽤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성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가이드가 있는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내가 이거 정상적인 식습관 아니다, 사고방식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상태를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고쳐나가려고 뭔가 노력을 잘 해가지고 꽤 빠른 시간 동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이때는 20살 때는 거의 6년 동안 절식과 폭식을 반복했다면은 이때는 한 반년 정도 고생하고 차차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27살에는 43kg, 42kg 요 정도였다가 폭식을 하면서 지낸 겨울, 여름에는 43kg였다가 겨울에는 다시 52kg, 폭식을 해서 다시 52kg로 몸무게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28살 정도에 완전히 폭식증과 다이어트 강박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그 해에는 한 48kg 정도로 체중이 돌아왔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본 체중은요 47, 8kg에서 51kg까지 한 2kg, 2, 3kg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저의 그래프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체중 그래프를 안 그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으로 체중이 정말 의미가 없다. 맨날 뭐 죽어라 아둥바둥해서 5kg 좀 빼면은 7kg 다시 찌고, 근데 그래봤자 40 후반에서 50 초반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크게 의미가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을 엄청 뺐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던 게 있었나? 결국 취업도 뭐 살이랑 관계없이 내가 노력해서 한 거고, 유튜브도 내가 시간 썼고 내가 기획해서 내가 떡상시킨 거고, 살을 빼가지고 내 외모를 보고 만난 뭐 잘생긴 남자들도 결국 별 볼 일 없었고, 지금 남편이 된 그분은 제 체중이 왔다 갔다 한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내 체중이 뭐 그를 만나는데 큰 도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들은 모두 살과 큰 관계가 없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심으로 항상 꿈꿔오던 그 마른 몸에 대한 동경, 열망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동경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의 이 박스권 체중에서 뭔가 크게 튀거나 주는 거 없이 잔잔하게 이 체중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 덕분에 다이어트 강박이나 폭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머릿속에 큰 그림, 가이드 같은 체계가 탁탁 잡히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심으로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 올렸는데, 그때부터가 지금의 딱 요맘 채널의 주제로 자리 잡히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영상을 하나 둘씩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DM이나 댓글, 메일로까지 이렇게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막 같이 공감도 해드리고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는 쭉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유튜브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또 간간히 요가 강사로 투잡도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쁜데 데이트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걸 멈췄었는데, 어떤 분께서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제발 대화를 나눠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여러 번 그런 제안들을 받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유료 코칭을 시작하게 됐어요. 유료 코칭이라고 해서 뭐 엄청 거창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소소하게 제가 뭐 30분, 1시간 제 시간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받고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가이드 같은 거를 잡아드리는 그런 간단한 상담이었는데 수요가 꽤 많았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야매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스포츠 영양 자격증 이런 것도 땄고, 섭식 문제에 대한 전공책 같은 걸 사서 받고, 그리고 해외에는 이런 분야의 강의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강의들이 뭐 하나에 막 100만 원씩 해요. 그런 것들도 다 들으면서 저만의 이론, 생각에 대한 정립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고 요가 강사로 부업도 하고 유료 상담까지 하다 보니까 부업벌이가 어느 순간 제 월급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때 약간 직장 생활 3년 차를 채우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번아웃도 왔었고 제 성격상 이제 지겨울 때가 된 거죠. 퇴사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퇴사를 그렇게 돈 잠깐 벌고 있다고 바로 결정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 혼자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남자친구랑 암묵적으로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마침 남자친구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서 이야기가 잘 통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공간 임대, 스터디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매장도 잘 운영이 됐었고 제가 하던 푸드 프리덤, 코칭도 잘 운영이 됐었고 남자친구의 새로운 사업 일들은 더 잘 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퇴사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렇게 28살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소소한 사업, 자영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책도 쓰게 됐고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의 브랜드도 내게 됐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구축할 수 있었던 이런 N잡, 프리랜서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꽤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일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좋고 또 이제 제가 엄마가 되는 시점인데 집에서 쉬고 싶을 때는 쉬면서 아이를 케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일하고 싶을 때는 아이 케어하면서도 짬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직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좀 불안은 한데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저의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속 저는 이 요망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는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요망을 시작했던 이때 21년도 28살부터 해서는 체중에 정말 어떤 의미도 두지 않게 되었고 또 채널을 이제 제가 3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다이어트 강박,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이 컨텐츠로 다룰 것들은 다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어느 순간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 올리는 게 사실 재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이런 자료들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막 신나게 자료도 만들고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그 텐션이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는 폭식증, 푸드 프리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줄일까? 그만할까 합니다. 그만할까 해요. 제가 생각하고 전해왔던 푸드 프리덤의 의미가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자는 취지의 의미였는데 이게 오히려 더 계속 다이어트 하지 마, 하면 안 돼, 여러분은 폭식증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다이어트나 살에 더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자기관리,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자기관리는 살 빼기가 다였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좀 더 넓은 범위의 자기관리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직업과 자기개발 이야기, 물론 뭐 느슨한 다이어트를 포함한 외모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내면 관리,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 제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사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은요 요망 채널 2.0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고 아주 뚜렷한 주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제가 좀 더 재밌게 하고 조금 더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고민되는 이야기나 주제거리 아니면 저한테 궁금한 이야기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다양하게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보면서 이제 제가 조리원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출산을 하고 2주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채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진짜로 조리원에서 이거를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제부터 덤덤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자기관리 함께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출산하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